된다. 안 된다. 된다. 매분구 양주댁의 가장 큰 고객은 영조의 7번째 딸 화협옹주였습니다. 안 된다.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 거? 아바마마. 옹주에게 정인이라도 생긴 것이냐? 아니옵니다. 무엇을 점치고 있었던 게야? 실은 아바마마께서 백수를 누리실 수 있으신지 나뭇잎점을 쳐봤습니다. 그럼 나는 백수를 못 누리겠구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 부영전나무를 다 뜯어서라도 꼭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옹주 덕분에 내가 장수를 하겠구나. 우리 산책이나 하자꾸나. 화협옹주는 영조의 총애를 받았던 어머니 영빈이 씨를 닮아 용모가 특별히 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는 영조가 화협옹주를 못마땅해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인을 다루는 친국을 하고 나면 꼭 사도세자에게 들러 이야기를 나눈 후 귀를 씻었다죠. 허리 봐라. 네, 전하. 그리고 그 물은 화협옹주 쪽으로 버렸다고 합니다. 영조에게 화협옹주는 정말 미운 털이 박힌 딸이었을까요? 그러나 정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 반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협옹주는 영성이 신광수와 결혼해 궁을 나갔습니다. 서방님 오늘 일찍 퇴청하셨습니다. 네, 오는 길에 유기전 분점을 들렸다 오지 않았겠소. 분점이요? 눈 좀 감아보시겠소. 어찌 부끄럽게 눈을. 어머나, 동경이 아니옵니까? 이 동경이 천하의 귀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부인의 미색을 담기에 안성맞춤인 것 같소. 역시 서방이 최고였습니다. 당시 국가에서는 왕족들에게 생활비조로 면세결을 지급했는데요. 영조는 모든 옹주들 가운데서 화협옹주에게 가장 많은 면세결을 주었습니다. 당시 옹주들에게 내려지는 면세결이 800석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화협옹주의 면세결은 그 2배가 넘었습니다. 조선왕조의 역대 옹주들 중에서도 수위에 꼽히는 규모였죠. 화협옹주는 아버지의 배려로 누구보다 넉넉하고 풍족한 소비를 했던 것입니다. 실록에는 옹주가 유기전에서 많은 외상을 져 사후에 영조가 갚아줬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젊은 옹주가 풍족한 면세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상을 져가며 사들인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 좀 보거라. 너무 무겁습니다. 향좀 맡아봐. 어쩌면 화협옹주는 매분구 양주댁의 큰 손일 뿐 아니라 당대에 앞서가는 패션 리더였는지도 모르죠. 2016년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화협옹주의 묘에서 12종의 청아백자 도자기들과 청동거울, 빛 등이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많은 화장 도구와 용기가 완벽한 보존 상태로 한꺼번에 출토된 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국립고궁박물관 보존과학실에서는 용기들의 형태와 무늬를 분석해 이 용기들이 대부분 청나라와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무늬와 형태로 봤을 때 모두 중국 경덕진에서 제작됐다고 확인할 수 있고, 이 화장품 용기 안에서는 모두 갈색, 고체가 출토되었는데 성분 분석해본 결과 밀랍의 유기물을 혼합하여 제작했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70여 년의 세월을 지나 완벽한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난 옹주의 화장품들.
그건 화여봉주의 무덤이 회벽으로 두껍게 쌓여 있어 오랜 시간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안에 화장품 내용물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을 보면 갈색 덩어리와 붉은색 가루, 하얀 가루 등이었는데요. 성분 분석 결과 백색 가루는 쌀가루와 나부로 만든 연분이었고, 갈색 덩어리는 크림 형태의 면약, 적색 가루는 연지로 추측되었습니다. 이 색혜 등나무 무늬 합은 일본 에도 시대 아리타에서 제작된 용기로서 이 안에는 백색 가루가 들어있었어요. 이 백색 가루를 성분 분석해본 결과 탄산납과 활석이 1대1의 비율로 섞여서 제작되었는데, 이거는 지금 현대의 파운데이션, 얼굴을 하얗게 만들었을 때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을 거라고 저희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여봉지의 화장품 가운데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아주 특별한 것도 있었습니다. 아세트산 용액에 담겨있던 이 갈색 가루는 무엇일까요? 바로 개미들이었습니다. 개미로 뭘 했을까요? 먹었을까요? 아니면 발랐을까요? 무덤엔 어떤 정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문헌들을 찾아보면 개미를 미용에 이용했던 기록이 꽤 나옵니다. 개미에서는 이제 개미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산성을 띈 거로 이제 추측은 되는데, 이제 그 개미에서 나온 개미산이 어디에 쓰였을지는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그 화여봉지 묘에서 화장품 일괄이 나왔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당시에 이제 화여봉지도 이제 홍역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홍역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쓰였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여봉주 시대 화장품들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호기심 많은 21세기의 후손들이 화장품들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후손들은 동의보감, 규합청소와 재민요술, 임원경제지 등 여러 의학서적과 실용서를 참고해 미안수와 면약, 백분, 연지 등을 만들기로 합니다. 먼저 말린 수세미를 이용해 오늘날 스킨 토너에 해당하는 미안수를 만들어 봅니다. 3배에 싼 수세미에 물을 넣고 낮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끓여줍니다. 푹 끓인 수세미에서 수분을 꼭 짜내 모아주면 천연 수세미 미안수가 완성됩니다. 규합청소에는 목화씨나 살구씨, 벌집에서 채취한 밀랍 등을 이용해 면약을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재료들을 물에 끓여서 그 효능을 추출해내고요. 여기에 정제된 밀랍을 넣어 끓여서 농축시켰습니다. 후손들은 당귀, 백지, 청궁 등 한방 재료까지 더해 고급스러운 면약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파운데이션에 해당하는 분을 만들어 봅니다. 분의 주 재료는 쌀입니다. 화여봉주의 분에는 곱게 간 쌀가루와 좁쌀가루가 섞여 있습니다. 피부색과 비슷한 색감을 내기 위해서였겠죠. 여기에 납 대신 이산화티탄을 첨가해서 접착력이 높은 연분을 완성시켰습니다.
이번엔 볼과 입술을 붉게 칠해줄 연지를 만들어 봅니다. 홍화는 잇꽃이라고도 부르는 꽃인데요. 홍화잎을 곱게 갈아 체에 걸러주고요. 이것을 식물성 기름과 섞어 잘 개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홍화 기름을 처리해서 적당하게 굳히면 볼과 입술에 바르는 붉은 연지가 완성되죠. 마지막으로 숯과 한천으로는 미묵을 만들 겁니다. 눈썹을 그리는 미묵에는 굴참나무나 너도밤나무 같은 단단한 나무의 재가 쓰였는데요. 재를 곱게 갈아 기름에 개어서 쓰거나 굳혀서 사용했죠. 색조 화장이 발달하지 않았던 조선시대 화장에선 눈썹이 의외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미묵이 화장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포인트였습니다. 하나하나 완성된 화장품들 속에서 후손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에 세심한 공정을 거쳐서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진정한 피부의 보호를 추구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현대 K-뷰티에서도 식물 원료로부터 피부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하는 부분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K-뷰티와 맥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화여봉주 시대의 화장품이 효과는 어떨까 확인을 해봐야겠죠? 먼저 미안수의 보습력을 테스트해보겠습니다. 피부 위에 미안수를 바른 후 15분 뒤에 수분량 측정기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대 화장품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 상당한 보습력이 확인되네요. 이번에는 얼굴 한쪽에만 100분을 바르고 양쪽 피부 색을 비교해봤습니다. 피부의 밝기와 붉은기, 노란기 등이 측정됐는데요. 결과는 양쪽이 크게 달랐습니다. 100분을 바른 쪽은 피부 밝기가 현대의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엔 3차원 이미지를 이용해 제품이 피부 상태에 미친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검사 결과 피부결 개선 효과 역시 놀라웠습니다. 현대 파운데이션과 역시 비슷한 정도였죠. 조선시대의 화장품 6가지를 재현해 봤는데요. 미안수 같은 경우는 스킨이나 원액 에센스, 면지, 면약은 크림과 외관 혹은 기능이 매우 유사했고요. 연지와 백분 같은 경우는 현대의 메이크업류와 기능이나 목적이 비슷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두 같은 경우는 클렌징류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현대의 화장품들이 사용성이나 발림성이나 지속성이나 여러 가지 기능 개선을 이루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화장품들도 기본적인 그 실용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의 딸이었지만 여느 반가의 여인들처럼 화여봉주의 삶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평소 그녀가 가장 기다린 건 한양 최고의 마당발 매분구 양주댁이었습니다. 잘 지냈는가? 네. 안에 계시느냐? 네, 옹주마마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죠. 옹주마마! 매분구는 옹주에게 화장품뿐 아니라 세상 소식을 들려주는 반가운 존재였습니다. 마마! 난 참으로 오랜만일세. 많이 적적하셨지, 옹주마마? 아휴, 그냥 온 나라의 역병이 돌아 사방에 죽는 자가 지천입니다요. 그러게나 말일세. 홍역에 얼른 수그러들어야 아바마마께서도 한시름 놓으실 텐데. 아이고, 옹주마마는 그저 자나깨나 상감마마 걱정뿐이시지요. 참말로 효녀십니다. 내 비록 하가하여 궁을 나왔으나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 아니겠나. 함요. 아무쪼록 옹주마마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맙네. 오늘은 쇠내가 아주 재미난 물건을 가지고 왔었지요. 그래? 새로 나온 연지라도 가져온 겐가? 에이그, 연지보다도 더 신기한 화첩이옵니다. 젊고 아름다운 화엽 옹주는 나라 밖 세상 소식에도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세상에. 이웃나라 중국 여인들은 어떻게 화장을 했을까요?